네, 일명 칩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서 노트북을 포함한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조업을 넘어서 소비 시장까지 번지면서 위축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칩플레이션의 영향, 전망,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보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칩플레이션. 일단 칩플레이션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이 칩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노트북, PC, 스마트폰 아예 이 제조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 때문이다라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뭔지 좀 알려주시고 현황까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얼마나 또 올랐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칩 하면 이제 반도체잖아요. 그 칩. 예, 칩과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합성어죠. 그래서 칩플레이션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는 IT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칩플레이션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디램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IT 기기에 디램 안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간 것이 거의 없어요. 정말 다 들어갑니다. 네, 다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PC용 디램 보겠습니다. 1년 사이에 이게 최대 8.5배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만큼 많이 뛰었다라는 거죠. 노트북 가격 줄줄이 인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보니까 신제품 가격 봤더니 과거에 대비해서 보면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더 높아졌더라고요. 그 정도 보더라도 이런 노트북 가격도 굉장히 많이 뛰고 있고, 최신형 노트북 요즘에 살려고 그러면요. 30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삼성의 갤럭시북 6 이제 프로인데요. 이거 되게 고사양이에요. 보시면은 16인치에다가 메모리가 32GB고 그다음에 하드도 SSD 1TB니까 굉장히 고가인데 351만 원입니다. 250만 원대 본 것 같은데. 네. 예.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전작 대비해서 25% 인상이 됐죠. 그다음에 LG 쪽 가보겠습니다. 그램인데 워낙 유명하죠. 네, 프로 AI 2026, 요게 이제는 16인치에 메모리가 16기가에 512GB SSD인데 314만 원입니다. 이것도 사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예. 근데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저 두 가지 사양 모델 정말 많이 쓰거든요. 가볍다 보니까 네. 최신이다 보니까 많이 쓰는데 이게 등골 브레이커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의 또 이렇게 등골이 좀 더 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가격 신학기 맞이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트북만 올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가격도 덩달아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S26 시리즈 공개했잖아요. 가격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거의 200만 원이 다 넘어가다 보니까 S26 이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스마트폰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이게 다 이런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핵심이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D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급등 때문에 들어가는 이제 완제품의 가격도 오르는 건데요. 작년 한 해 동안 6배, 7배 올랐다고 하고, 당장 올 1분기에 여기서 2배 올랐다고 하고. 그러면 이 작년 1월 대비 이게 거의 8배, 9배, 10배 오르는 겁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가격 폭등세가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거시 반도체 D램, DDR4 같은 경우가요. 이게 1년 전과 대비해서 보면 8.5배 올랐다 이런 조사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대급 가격 인상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D램과 낸드 플래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낸드 플래시 먼저 D램 먼저 가보겠습니다. D램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11.5달러가 이제 D램입니다. 그래서 D램 고정 가격, 그러니까 계양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올랐고, 파란색이 이제 낸드거든요. 그래서 9.46달러 이렇게 지금 1월 달에 이제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가격이 그 정도로 크게 올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DDR4거든요. DDR4의 이제 8기가 고정 계약 가격인데 보시면 거의 8배 이상 올랐어요. 네. 그 정도로 크게 올랐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배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가격이 이제 크게 뛰고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야, 이게 D램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뻔히 예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가격 오르겠구나, 이제는 스마트폰 가격 오르겠구나 이렇게 이제는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가전 제품이 크게 이제 올랐고 자연스럽게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1월 기준으로 봤을 때의 전월 대비해서 봤을 때 0.6% 올랐는데 여기서 보면은 컴퓨터 가전기기가 상당히 많은 차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크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메모리 가격 상승 이유는 역시나 뭐 아시겠지만 워낙 그 HBM 쪽으로 시설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D램에 대한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량이 공급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작년에만 뭐 5배, 6배, 7배 올랐고요. 올해 지금 1, 2월에 벌써 20%, 30% 올랐고요. 뭐 앞서서 맥쿼리 증권은 올 3월까지 올해만 또 100%가 오를 것이다, 2배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앞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폭등도 설명이 되는데 자, 평론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죠. 네, 메모리 업체들은 좋은데 이거에 들어가서 가령 이제 제조업체들, 뭐 삼성전자 가전도 있으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PC방 사업자, 우리 소상공인들, 또 일병 유통도 있잖아요. 가전 유통. 여기들은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쉽게 소비자들이 지갑 못 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소비 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소상공인들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단 PC방 업주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보통 PC방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서 최신 사양으로 많이 준비를 하죠. 무조건 그래야 됩니다. 네, 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D램 가격이 높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과거에는 그래픽 카드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D램이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D램 그래픽 가격이 계속적으로 그래픽 카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PC방 부품 절도 사건까지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 절도범들이 PC방에 몰래 들어가서 그 컴퓨터는 놔두고 뜯어오는 거죠. D램만 예. 뜯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도 있었고 개인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기 앞두고 컴퓨터 교체 수요긴 한데 이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좀 뒤로 미루는 현상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B2B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이런 뭐 가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방법이 AI 탑재돼 있다. 뭐 2020년 신학기 AI 탑재된 PC 이렇게 막 광고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워낙 D램 가격이나 이런 메모리 가격이 높다 GPU도 보니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격이 너무 뛰다 보니까 사실 약간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사양 메모리를 좀 못 쓰거든요. 그러면 또 AI 성능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안 사겠죠. 없으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매한 상태로 지금 있다라는 게 이런 소비 업체들의 소매 업체들의 이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옵션을 좀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칩플레이션으로 일어난 현상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칩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나가면 이것 때문에 아예 경기 침체가 올 수 예, 있다라는 또 맞습니다. 극단적인 전망도 함께 있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요. 또 한 축, 게임 업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업계는 그래픽 카드, GPU도 필요하죠. 메모리도 필요하죠. 낸드도 필요할 텐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영향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게임 업체들도 지금 좀 비상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다 고사양 컴퓨터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근데 고사양 컴퓨터를 사자니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워다 보니까 또 고사양 컴퓨터를 못 사니 새로운 게임을 또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구동이 안 되니까. 네, 구동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콘솔 게임이나 아니면 뭐 PC, 모바일 게임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금 보니까 업체의 반응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콘솔 시장 먼저 가본다 그러면 소니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이5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미 그 가격 올렸거든요. 엑스박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가격을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들어가는 당연히 이제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칩들이 오르다 보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닌텐도도 신형 콘솔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지금 하나의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플레이어 반응들도 보겠습니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고사양 컴퓨터를 사자니 굉장히 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빅적탕을 맞고 있고 게임 개발사들도 문제예요. 이게 할 필요가 없죠, 개발을. 예. MMORPG 같은 경우에는 다중 접속이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게임은 신작이 나오는데 사실 소비자가 안 쓰면 게임 회사들은 게임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렇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하이엔드 게임 개발사들의 참여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이제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AI 바우처를 줘서 이런 시장을 다시 한번 살리는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취플레이션 딱 여기까지로 끝내야 됩니다. 이게 더 되면 진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또 역공을 받을 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한 축에서는요, 앞서 잠깐 우리 평론가님이 언급을 하셨지만은 이제 워낙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마치 금, 은처럼 메모리 반도체를 사고 파는 램제테크죠. 램테크가 성행합니까? 이게 참 또 하나의 또 진풍경이네요. 예, 저도 사실 이런 현상 보면서 나도 집에 혹시 돌아다니는 램이 있나 이런 좀 그 창고에 옛날 컴퓨터 네, 네. 뒤져봤는데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램테크가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래픽 카드 사고 팔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구형 램이죠. 이런 램을 이제 DDR4 같은 경우 이런 걸 이제는 많이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는 컴퓨터 한 채를 이제 중고로 내다 파는 것보다 거기에 램을 따로 떼서 파는 게 더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램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저도 사실 이런 현상 보면서 되게 의아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구형 램을 왜 사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DDR5 같은 경우, DDR4 같은 경우가 네. 지금 5 시대인데. 네, 4를 왜 사지 했는데 찾아보니까 구형 서버가 아직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버용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서버용 디램이요. 예, 거기에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가 업체들 얘기 들어봤더니 이게 모아서 현금 흐름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현금 필요할 때 이 디램을 막 모아갖고 이제는 팔면은 바로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할 때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디램에 대한 이런 DDR4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보여줬지만은 뭐 검색어에서 이 DDR4라든지 DDR5 옛날 이런 반도체에 대한 검색량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건수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램테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 오죽하면은 투기 시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투기하신 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중고 램 같은 경우에는 불량도 많고요. 수율도 안 잡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좋습니다. 뭐 샤넬백이 오늘이 가장 싸다. 샤테크가 있는데 지금 램테크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용산 전자상가에 가보면은 프리미엄도 붙여서 파는데 또 아주 수요가 뜨겁다고 하고요. 범죄까지 일어났습니까? 좀 뉴스를 보니까 정말 막 GPU 뜯어가고 램 뜯어가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예, 한 곳에서 이제는 PC방에서 실제 절도 사건까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고가 GPU를 떼어갖고 중고로 이제 판 케이스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또한 이게 당연히 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 PC방에서는 이 1,500만 원 상당의 램을 떼어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걸 또 중고 시장에 푼 거죠. 워낙 이 GPU와 램 가격이 뛰다 보니까 이런 절도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상이 약간 슬픈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마트폰 참 이제 본데 이거 언제 끝날까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동안 하도 증설하다 당해가지고 증설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물량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끝날까요? 품귀 현상은?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엔비디아의 2026 CES에서 얘기했던 것이 아마 힌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PC용의 GPU를 공급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어차피 발표해봤자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아니 발표해봤자 공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어차피 서버용으로 다 향하기 때문에 PC용으로는 GPU를 공개해봤자 공급이 못 따라가고 오히려 유통시장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사실상 이런 메모리 반도체 GPU가 시장에서는 이제는 공급자 우위 형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이런 문제가 풀리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IT 기업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메모리 반도체를 잘 구해오는 임원진이 승진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증설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공격적으로는 안 하더라고요. 또 삼전 또 SK 하이닉스의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제였었죠. 갤럭시 S26이 이 언팩 행사를 했는데 이제 신제품을 내놨는데요. 가격이
200만 원대 이제 곧 네. 300만 원대도 되겠어요. 네. 네. 저는 사실 이번에 교체 수요가 돼서 이번에 S26 나왔을 때 너무 매력적이라서 한번 바꿔볼 생각이 있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는 S26 갤럭시 발표했는데 AI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세대거든요. S23, S24, S25, S26 이렇게 네. 해서 3세대 폰인데 AI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무엇보다 사생활 보호가 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안 보입니다. 원래 필름 붙여야 되는데 필름이 필요 없어요.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최첨단 기술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울트라 같은 경우가 한 2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울트라도 또 이런 그 저장 장치 사양에 따라서 램 사양에 따라서도 가격이 높아지는데 거의 말씀 주신 것처럼 300만 원에 육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3자는 아니네요. 네, 3자는 가격 아닙니다. 조절을 했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높고 254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원가 압박 속에서 최소한으로 좀 소비자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 가격정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뜯어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당분간은 이런 부품 가격이 소비자의 가격이 전가되는 현상은 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이 칩플레이션의 마지막 국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이 칩이 부족하니까 중국산 메모리, 저사양이고 뭐 안 네. 좋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니까 이 중국산 메모리가 크게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애플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좀 해주시고 네. 이게 중국의 잠을 깨우는 게 아닌가 그런 좀 걱정도 됩니다. 맞아요. 이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죠. 괜히 이거 중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이 잠을 깨우는 현상이 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의 사건이 그 애플이 이제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양쯔 메모리가 낸드 플래시, 그 다음에 창신 메모리가 D램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데 여기랑 이제 계약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설마 애플이 이제는 고사양에 대한 이 프리미엄급 브랜드인데 이런 그렇죠. 중국산 D램이라든지 낸드를 쓰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설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대한 협상력, 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플이 약간 이렇게 시장에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빨리 증설해라. 네, 그런 압박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데 뭐 역시나 이 메모리 반도체의 한 가격과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시작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공급 압박 위한 용으로서 지금 나온 뉴스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대형 IT 이런 고객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좀 공급 좀 많이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제 좌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